안녕하세요. 8월 14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뉴욕 증시 어땠는지 보도록 하면 일단 이 증시 자체가 되게 긍정적이었습니다. 이유는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되게 안정적으로 나왔죠. 근데 오늘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고요. PPI가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근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금 당장이거든요. 근데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이 도매 물가 지수, 미래 것들, 다음 달 선행 지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좋은데 미래에도 물가가 안정적이 되기 시작해.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둔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요즘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요거 완벽하게 사그라든다. 그러면 요거만으로 호재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증시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쟁 안 끝나지 않았냐라고 할 텐데 지금 나온 내용이 뭐냐 하면 이 티격태격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대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출량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호르무즈 어떻게든 새끼를 열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 길어지는 부분이 부담이 되는 부분은 맞겠지만은 그래도 글로벌에 이제는 너무 치명적으로 영향까지는 안 가는 것 아닐까 정도로 이거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생산량을 증가시켜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호르무즈까지 정상화가 된다면 야, 이거 유가 폭락은 무조건이겠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금리 인하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나름 좋은 게 있다 보니까 현재 시장이 긍정적으로 호응을 한 것이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국제유가는 WTI 기준 81.25달러로 마이너스 2.43%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올라갔고 달러는 하락에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좋은 뉴스들 뭐 있는지 보면 첫 번째, TSMC 지금 계속 투자하고 질주하고 있습니다. 투자도 많이 하는 게 그냥 대만 쪽에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쪽 등등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런 생산 능력 올리기 위해서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계속 돈을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이다? 아, 소부장까지 앞으로도 좋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데이터 센터 완공이 이제 차근차근 하반기부터 몇 년 동안 계속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럼 ESS 납품 시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3사 배터리 회사들 보면 알겠지만은 그 자동차 회사랑 같이 공장 만들다가 전기차 안 팔려가지고 그 공장을 100% 인수하는 쪽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ESS로 바꿔놓은 요 상황에서 주문이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돈방석 대박 눈앞에 두고 있다는 소식이 슬그머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가장 큰 호재로 바뀌는 요게 오는 것 아닌가 볼 수 있기에 일단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점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도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럼 최고인데? 발목을 잡는 것 자체가 이젠 없어지네. 그럼 이제 여기에 공급할 전기도 필요하잖아요. SMR 등등 다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캐나다에서 1호 SMR 건설한 지 꽤 됐죠. 빌 게이츠 쪽 산하회사인데 요거 이제 완공되는 순간 레퍼런스가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성 검증이나 모든 게 마무리가 되면은 그때부턴 추가 주문이 발주가 말도 안 되게 커지게 될 것이다.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외에도 풍력도 요즘에 다시 미국에서 풀리고 있고, 태양광은 이 중국이 눌리면서 한국이 낙수 효과를 받고 있는데, 근데, 와, 아예 중국에서 공장을 멈춘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최고다. 그리고 K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작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쏟아낸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때부터 돈 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사들 궁금하셨던 분들은 올해 하반기에 이러한 일정 보면서 맞춰가면 된다라고 요거는 마무리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쭉 한번 해봤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러면 개별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퓨얼셀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종목 바닥에 얼추 잡히고 있죠.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더 풀리는 것 같아요. 뭘 봐야 될지.
제가 알아온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신형으로 기술력도 좋아지고 있고 이미 깔아놓은 것도 있다 보니 유지보수 수익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게 핵심 캐시카우가 될 텐데 한국은 정책적으로 기대보다 조금 못한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가 너무 비싸지기도 했고 나머지를 조금 더 규모의 경제로 밀려는 요 모습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야 그래도 어느 정도 숨통은 한국이 좀 붙여주겠지만은 이걸로 커지는 거? 요건 애매하지 않나. 그럼 결국 해외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 완공이 조금 늘어지는 게 있다 보니까는 지금 납품을 하려고 하다가 미뤄지는 모습들이 꽤 많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SS도 같이였죠. 좋다 좋다 했지만 판매가 제대로 안 됐던 거죠. 재고가 좀 늘어났던 거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요게 보여지다 보니 주가 대폭락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었는데 근데 지금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이제 데이터 센터가 하나씩 완공되고 내년 내후년 피크를 찍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보니까 야 연료전지 수주가 드디어 하나 둘씩 되기 시작을 한다. 그럼 미국 자회사를 통해서 벌써 세 군데 이상 또 공급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야, 이거 괜찮게 돈 벌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연료전지를 깔면요, 유지보수 20년 이상 합니다. 이게 다 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마진율이 높은. 그럼 이제부터는 미국 쪽에서 계속 이렇게 추가 주문이 들어오는지 보는 거랑 지금 유럽도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독일을 중심으로 확장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계약이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3천억 이상의 주기기 납품을 시작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규모의 경제가 어느 정도 이뤄지는 건 물론이거니와 유지보수 등으로 알짜 수익도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연료전지 관련해가지고 요즘에 이 태양광 쪽도 그렇고 아예 직접 발전 단지를 만들어서 요거를 판매하는 쪽으로 해서 수익을 더욱 끌어올리는 요것도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퓨얼셀 요거 할 수 있는 여력도 좀 생기는 거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따라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풍력 엄청 싫어하는데 최근에 하나둘씩 다시 허가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왜 그럴까요? 전기가 그만큼 모자라서. 근데 수소 쪽은 트럼프랑 친한 그 석유화학 쪽에서 로비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뭐 하나둘씩 더욱더 많이 깔리는 정책적인 지원까지 오게 된다면 이미 보조금 얘기가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진다고? 기업들이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겠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깔면 20년 뒤에 표준 자체가 회사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거 중심으로 해서 또 교체되는 요 순간이 오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실적 대비 시가총액이 이미도 높다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적정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부터는 적정을 넘어서 이제 저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도 오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재평가의 순간이 오게 될 것이다. 여기 자체를 이렇게 이해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관이 지금 받아주고 있죠. 그럼 외국 수출 잘 되면 외국인 무조건 달라붙을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붙는 순간 그때부터 좀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하는데 기관도 조금 힘이 붙는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한동안 횡보는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건 감안을 좀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481선 위에 있다면 조금 더 지켜보되 시간은 걸릴 수 있다는 걸 보시고 외국인 들어오면 여기랑 여기 동시에 돌파하면 추세 반전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겠죠. 그럼 글로 쓰며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첫 번째 어떻다고요? 해외 진출이 무조건 중요한데 근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2분기 박았고 그래서 주가 폭락이 나왔다. 근데 데이터 센터 완공이 하나 둘씩 이야기 들려오다 보니까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나오기 시작해서 향후에 독일까지 제대로 뚫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이 상승이 괜한 게 아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럼 20년간의 유지보수 수익이 장난 없기 때문에 요거까지 재무제표에 적힐 수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며 접점이 점점 커지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 기관이 받아주고 외국인 들어오면 아무래도 해외 쪽이다 보니까 외국인이 이걸 미리 알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추세가 잡힌다라고 보되 지지라인은 지금은 481선 그리고 올라갔을 땐 60일과 240일 다시 돌파하면 그때가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QR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면 좋을 모든 부분 나름 정리를 한번 해드리게 되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으면 좋겠고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